3단원 시작합니다. 문화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맨 처음에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봐요. 문화의 의미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좁은 의미, 좁은 의미로서의 문화는 굉장히 세련되고 교양적인 것을 일컫는 말이고요. 여기 지금 문화인이라는 단어 있죠? 문화인, 아, 너는 참 문화인이야 라는 말은 세련되고 교양적이고 지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뭔가 어, 그런 좋고 예술적인 것을 의미할 때, 그래서 신문의 문화면을 생각해 보세요. 신문의 문화면 펴면 뭐 예술 작품, 미술, 음악, 문학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된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문화는요, 인간 생활 양식의 총체를 말하고요. 보통 우리 땡땡 문화라고 할 때는 전부 넓은 의미의 문화를 뜻해요. 그래서 한국 문화, 청소년 문화, 지평선 문화, 김제 문화, 노인 문화, 청년 문화, 이런 문화들 있죠? 그러면 그러한 이 앞에 달린 이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거죠. 넓은 의미의 문화라는 것은 곧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이 문화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니까 구분할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문화적 양상의 특징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은 앞에서 사회문화 현상 이야기할 때 배웠었어요. 그쵸? 기억나나요? 보편성, 특수성. 그래서 보편성, 어느 사회나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일본의 결혼 문화, 한국의 결혼 문화, 아프리카의 결혼 문화가 다 다르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요. 그 다음에 문화의 속성으로 넘어갑니다. 문화의 속성은 5가지가 있어서 오지선다형 문제로 출제되기 좋아요. 그래서 수능에서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요. 문화의 속성을 제가 그러면 흰 화면에 설명을 써가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순서는 다르게 제 방식대로 제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나오는 게 공유성입니다. 공유성. 공유성은 그 사회 또는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질을 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정 행위나 특정한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그걸 보고 아,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벌어지는 일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죽어서 상갓집에 가고 있거나 그 유족이 있거나. 그쵸?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문화권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의복을 갖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의 공유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예를 들어서 대문에 그, 그 고추들이 막 걸려있다 그러면 아, 저 집에서 아기를 낳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 그러면 아 누가 생일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떡국을 끓여 먹는다. 신년이네? 설날이네? 송편을 빚는다. 추석이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공유성이죠. 이 공유성은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해. 어떤 기능을 하냐면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측을 가능하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기준과 규범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집단, 그 사회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A 집단과 B 집단, A 사회, B 사회가 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유성,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유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 그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거는 보통 이런 예시로 등장해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쓰는 용어들을 기성 어른 세대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들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게 뭐 줄임말 막 쓰고 좀 비속어 같은 거 쓰고 할 때 어른들은 몰라. 그러면 이거는 청소년 집단 내에서의 공유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의 속성은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변동성은 말 그대로 문화란 변동한다. 라는 거죠. 그렇죠? 문화는 변동해, 끊임없이 그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그 문화가 변동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변동성입니다. 세 번째는
총체성이에요. 총체성. 총체성은 뭐냐?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총체성은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는 어떠한 현상을 내가 관찰하고 연구를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이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가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되면 이게 차례대로 이렇게 돼서 얘도 이렇게 된다. 이게 이해가 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회의 다른 구성 요소도 바라보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왜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을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그 지역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끼쳤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총체성의 사례로 또 등장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어떤 과학자가 콘돔을 개발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영향을 미쳐갖고 결국에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늘어나게 되었다. 콘돔이 이거에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관련 없을 것 같은데 다 관련이 되어서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를 바라보게 되면 그건 이제 문화의 총체성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나오는 속성은 학습성이에요. 학습성. 학습성은 문화는 학습된 것이다. 문화는 학습된 것이다. 이 학습된 것은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거. 후천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행위. 우리 문화잖아요. 이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죠? 문화의 학습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문화의 속성이 축적성이거든요. 축적성이 학습성이랑 비슷해서 헷갈려요. 근데 이 축적성은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걸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문화가 대를 내려오면서 전승되면서 점점 플러스 알파 되면서 그 문화들이 발전해 간다. 문화가 더욱더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축적성이에요. 그래서 학습성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일생에 주목하는 게 학습성이고요. 축적성은 그 태어나서 죽은 그 한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가 포인트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문화의 속성에는 이렇게 5가지 속성이 있고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냐면 어떠한 지문을 내주고 그 지문의 내용이 어떤 문화 속성에 해당되는지를 골라라 하는 방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5가지 문화 속성이 제대로 이해가 되게끔 교과서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례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